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축산가 등 상계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기배부드린 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가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농축산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일어나세요. 자격경님. 우리 농정기획계장님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지금 자가 격리 중이라서 우리 차석인 김성희 주무관님이 오십니다. 농업지원계장 김난희 계장님, 축산계 윤효정 계장님, 그리고 화축위생계 최영재 계장님, 그리고 기농기촌계 이문도 계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농축산가 2회 추경 총 경정액은 324억 2,639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9억 9,755만 3천 원이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1억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생태관 운영 인부임은 군비 2,742만 6천 원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설비 6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은 도비 1,521만 원은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상 군비 부담분과 추가 대상자 4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2,535만 원을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 및 국토비 예산 확정에 따라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전액 기금 보조 사업으로 10억 1,68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와 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5,312만 원을 정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세부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정액하였으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사업으로 보조 사업비는 전액 축발기금이며 1,135만 5천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43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예산 확정 내역 변경으로 84만 6천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 확정된 금액인 1,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우수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이 도비에서 군비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은 추가 사업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과 농가 악취 발증지 개선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가 확정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은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9천만 원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록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5,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화상 카메라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자산 취득지로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계 차량 GPS 통신료 지원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기타 보상금으로 감옥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8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상단에 있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는 86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 사용 농가 CCTV 시스템 지원 사업은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기금과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4,4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1억 5,316만 5천 원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AI 간이키트 구입 재료비는 32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비용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836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기농기촌 육성 세부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업은 군비 자체 예산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3,480만 원은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은 48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마찬가지로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기농연의 집 조성 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 과목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가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방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힘찬 도약, 함께하는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 행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및 매뉴얼 등등 요구에는 정확한 판단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예.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18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관리운영위원회 그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면에서 어느 정도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 농업 전문가들하고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또는 행정을 아시는 또 농업 전문가들 해서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가지고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농지법이 그 8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농지법에 따라서 그 이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농지원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지대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때 그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거 방금 우리 배우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농지위원회가? 예, 이제 최근에 거의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언제쯤 구성이 됐어요 이게? 8월 한 20일경 해서 거의 읍면에서 다 그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그 마을에 있던 농지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때는 농지위원회라고 따로 그거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공식적인 없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농지위원회가 마을에 있는 농지위원회가 예. 우리가 그 농지를 매매를 할 때에 그분들의 도장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농지위원회 그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거하고 역할을 같은 역할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면 단위 전체를 통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면에서 인정해 줄 일이 있겠냐고. 그럼 뭐 면에서 인정해도 그 마을에서 안 해주면 헛일인데 왜 이거 이중적인 잣대를 떠가지고 들어대냐고. 아니야 잠시만. 그것도 그 사람들도 예. 그게 5명 중에 한 사람은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똑같은 이거 그게 이제 방금 저도 설명드렸는데 그 예. 농지위원회가 이따가 그게 이제 유명무실해가지고 폐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면 단위로 해서 다시 재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그 농지위원회는 그러면 마을의 거는 폐지시킬 계획이라요. 그 이전 이미 이제 유명무실해서 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폐지가 아니라니까 이번에도 할 때에 그분들 도장이 다 받았고 그분들 그 사인을 다 그 받아서 들어갔다니까.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 한번 예를 따라가지고. 들어서 그 구역별로 그 구역 이렇게 하면 뭐 말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인권 구역에 몇 개를 엮어서 그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도장이 안 받으면은 그게 안 돼. 그런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역할인데 이중적으로 그 어느 이전에 중에 있었던 게 하나는 지금 폐지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은요. 예, 혹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수당에 나간다니까 지금. 나간다니까 지금. 지금 그 수당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 그럼 민원실에서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요번에 내가 이거 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그걸 지금 다 겪었거든요. 그 똑같아 이거나 절차가. 그럼 그거는 우리가 농지 거기 그 절차가 민원실에서 그 진행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수당이 나가요 지금. 5명 중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서명을 날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대장도 있어 그 분기에. 그리고 그거 똑같은 역할이란 말이야 이거나. 그러면은 이거 한 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농지 전용을 했을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지 전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 저희들이 농지를 하면서 그 신규 농지 구입을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짓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거나 해가지고 농지를 안 짓고 아니 있는 그건 부분들.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 예. 그러면 거기에는 경지 정리를 해갖고 수도장만 해야 되는데 네. 다른 품목을 업을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런 거는 우리가 간섭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농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그게 논이든 밭이든 그거는 용도를 가지고 농업이 아니라니까. 농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김대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지금은 농지 전용 형상 변경과 관련되는 거는 민원 봉사과 업무 아니 소관으로 되어 그 있고. 절차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할단 그 관리도 그러면은 농업 짓고 그게 불법으로 다른 그 작물을 해도 그것도 민원실에서 정리를 이제 해요.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면 그런데 다른 용도로 창고라든지 하다 하면 그 행질 변경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그걸 관련 관리를 법에서 어떻게 처벌이 하냐고. 됩니다. 그 그 관리를 처벌돼갖고 원상 복구 명령이 나와져서 다시 농지로 온다 하면 저희가 이제 농지법에 관련돼 가지고 어.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런 그 민원실에서 그런 절차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하고는 이게는 농축산과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야. 그 먼저 처벌을 받고 뒤에 우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30으로 무슨 절차가 반대인 것 같은데. 국계법과 관련돼서 아. 형상 변경은 국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계법에 관련돼 있어서 그 행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그 이후에 처벌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작용을 했는지 또 아니면 방치해놨는지 그래서 다시 농지법에 와서 그 다른 강제 매각을 용도로 하거나 농사를 수도작을 안 하고 뭐 밭을 뭐 콩을 심는지 옥수를 심을 농작물을 심으면 되는데 농작물을 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건 개발행위 관련 법에서 해당이 됩니다. 개발 행위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제 물어보는 거고 그럼 그거는 넘어갑시다. 그거는 차후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그 축산분뇨 처리업을 함양군에 지금 그 처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그 비료법에 해가지고 그걸 하는 부분은 함양농협에 지금 친환경 사업소 거기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제조는 제조는 일반 농가들도 어차피 만들긴 다 아니 저 허가증을 나오는- 가지고 예?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지금 퇴비 현재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것도 저 친환경 농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함양농협 친환경 사업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에서 예. 차요. 예, 예. 그럼 나중에 물어보고. 그러고 지금 이게 우리 저 첫 페이지에 보면은 곤충 재배 그 곤충 그거 뭡니까? 곤충 생태관 곤충 생태. 예.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전번에 그 저 드림센터 짓는 걸 해가지고 뭐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예, 그 드림센터가 아마 부지가 그쪽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니 저희들은 도축장 했다가 그렇게 또 변경이 됐었다요. 또 예. 다른 쪽으로 변경됐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아니 저희들은 그거 직접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9월달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거기 이제 어린이 드림센터를 짓는다 우리 곤충학습관하고 생태관 2개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지. 주민행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철거 관련 설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림공원하고 그 우리 주민 밀접 지역하고 좀 거리 이격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막 다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또 곤충 생태관을 다시 옛날처럼 운영 관리를 한단 말이라요. 예, 지금 뭐 9월달에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에 안에 곤충들만 관리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업들이 있었으면은 뭐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 내주고 언론도 한번 안 해주고 갑자기 그러면은 그 도축장 그거 보상 관계는 그거는 결국은 그것도 나가요. 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15년도인가 그게 도축장을 안 하는 조건에 16억인가 보상을 받았지요, 그죠? 5억 정도 받았습니다. 16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받고 그러면은 도축장 자체가 폐지가 됐어야 되고 폐지됐지요, 그죠? 예, 예. 근데 똑같은 그 시설을 가지고 다시 염소 도축장을 냈어. 예. 그게 가능한 일이요.
예, 도축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예, 이제 업종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축장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추진은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싹 다.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돼요? 도에 핑계 대면은. 우리가 도축장을 없애려고 군에서 스스로 조치를 하고 진행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뭐 도축장 매입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래. 내가 궁금한 거는, 자, 도축장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폐쇄를 시키는 조건에 자기는 보상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똑같은 시설 가지고 뭐 종류를 바꿔서 또 도축장을 운영한다 하는 거는 이거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거 아니요?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전에 대지 도축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소대지 도축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해서 이제 폐업 지원금을 받았었던 그러니까 부분이고. 그래, 폐업 지원금을 예, 받아가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도에서는 염소 도축장이 실제로 이제 전부 불법으로 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법적인 염소 전문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염소 도축장으로 다시 개설하게 됐던 부분. 이게 전에 우리가 도축장이라는 게 우리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농축산식품부에서 도축장 현대화 거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거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이 열악하고 작은 도축장들은 다 폐쇄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아니, 그래, 우리 그래서 매입하는 보상금을 냈던 건 아니라고. 그 전에 네, 그걸 진행을 하다가 하림에 우리가 드림낸다를 거기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지출, 그거는 내가 묻는 거는 그 전에 사업의 그 집의 진행이고 그 전에 그 후에 우리가 드림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장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액까지도 지금 어느 시점에 나왔었다요. 보상 도축장 보상 금액까지. 이제 그때 평가가 나왔었다요. 어린이 드림센터는 우리 토속으로 생태관 아래에 있는 곤충 생태관하고 교육장 두 개 그 구역이었고. 그 전에 거기를 도축장을 지정을 했었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했었는데. 도축장 지정해가지고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앞에 그리 곤충 생태관으로 했었다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저희 도축장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때 26억 3천만 원 그렇지.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그렇지, 그래. 이게 이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업체하고 거기에 쉐들에 있는 입주업체하고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그 당시 26억을 보상할 평가를 할 때에 예. 평가 감정서에 예, 거기에 지금 그 사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이제 도축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장현이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늘가라고 해가지고 육가공업체가 이제 삼성에 있었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요. 하나 더 있기는 이제 그 상으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육가공 사업이 시설이 없는데 허가가 나갔어, 우리 군에서. 그러면은 그거 감정할 때에 그 시설이 허가가 반영이 돼서 감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26억에 파는 돈에. 그 사업자 등록이 허가증이 없었으면은 그 감정평가에 26억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이제 거기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뭐 없는 시설이 없는데 지금도. 이거 있는 시설을 전부 평가한 겁니다. 그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없잖아요. 한 개밖에. 육가공 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없어요. 하늘가에서 하는 건 있는데, 예. 하늘가에서 하는 거 있는데, 하늘가 말고 장현이 가는 거 있어요. 예. 그거는 시설이 없어요, 그게요. 예, 거기는 없는 시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없는 시설인데 왜 허가가 나갔냐고, 허가증이. 이제 이전에 실제로 거기에 이제 오도제 흑돼지하고. 근데 뭐 지금 몇 우리가 개 가만히 업체들이- 보면은요,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10월 달에 다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거론하겠지만은 예. 그 26억을 평가할 때 없는 면허증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26이라는 보상가에 편입된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들이. 그 보상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 상관이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할 때에 그 사업면에 하나하나 허가증 하나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그거 반영 안 되면 그렇게 가면 금액이 올라갈 일이 어떻겠어요, 그게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일단 한번 이거는 다시 설명을 10월달에 우리가 드리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예. 다시 찍겠습니다. 찍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다시 원상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라요. 생태공원을. 곤충 생태회관. 생태관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안 할 뿐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간에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8,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야, 요번에 이제 추경에 그 8개월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4개월 추가로 되는 부분을 더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거기는 드림센터도 지금 물 건너가고 계속 이걸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시켜서 그대로 운영한다 이제 이 뜻이라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도 탈도 맞는데 연간 우리가 그 운영비가 한 5억 된다 아니요? 1억 4천 정도. 아니 들어갑니다. 전번에 이거 계획 있기 전에 아니, 그거는 그 지금 현재 그 토소 그리고 생태관이 한 연간 1억 4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그 곤충 생태관에 연간 운영비 한 1억 4천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총 운영비가 관리비가 한 5억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3억쯤 됐습니다. 5억 정도 됐다니까 또 자극하고 있네. 하여튼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그 운영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정도로는 해볼 생각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토속으로 생태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다른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만큼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다른 용도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질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 그 184페이지 보면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하는 사업요. 톱밥, 예, 예. 미생물. 예. 그 밑에 보면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지원. 예. 그 우리 수분 조절제 그 지원이 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됩니까? 예. 총 지원되는 거죠. 예, 예. 저희들 뭐 군 자체 사업비가 있고 이건 도비 지원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군비 80%, 도비 20%인데 연간 2억에 가까운 1억 9,82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악취 저감 시설 지원도 이제 한 대 해서 이제 3천만 원짜리 50% 지원. 예.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비단 이 정도의 지원이 아닐 거라고 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축산농가에. 예, 실제로는 더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상당하게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얼마 전 우리 그 상당하게 여론화되었던 부분이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축산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분뇨 처리 부분이고, 나름 뭐 조금씩 이래 사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두수의 그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은 그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우선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균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톱밥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냄새를 아예 없애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그 내년에는 좀 그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악취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은 비단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금액의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 주권이 그 방해되는 도전을 받는 그런 거에 상당하게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행정처분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
실제로 저희들 그 농축산가에서는 뭐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 처분의 근거 제공을 해본 게 있어요. 없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현장 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런 여론의 어떤 비중 있는 이야기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시긴 했어요. 예, 실제로 뭐 민원 야기가 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뭐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임시 방편으로는 탈취제라든지 생균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난목에서는 시설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지원하고 뭐 시설 자체를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좀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농가마다 지금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많고 현장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우리 축산 농가들은 거의 생계행위였었거든요. 지금은 기업행위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행정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되죠. 그렇게 축산 농가가 투자가 없고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렇게 보는 시선일 거예요. 예.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참 악취를 없애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 축산 농가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고 어느 정도면 국민들도 다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견디지 못할 지경이 오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번만 해보세요. 축산 관련해서 냄새 이 부분은 대기 수질 보존법에 가지고 도시위생과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단속권이 없지만 우리 실제 나올 수가 없지만 환경위생과에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 폐수 노출된 부분, 악취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낙동강 환경청하고 단속을 몇 번 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심지어는 고발한 사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 내고 있는 게 양돈과 관련된 게 한 5억 정도 생산량을 지금 한 7만 대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한우가 한 30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이제 우리 쌀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 되고 사과가 510억 정도 되고 꽃감이 다 해봐야 양파가 350억에서 90억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 부분을 한목에 드러내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수질이 악화되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함량 GRDP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한목에는 다 못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축산과 관련한 이 정책을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밀폐형 무창호 동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서별 업무 협약 내지는 연속성을 좀 고려해서 국민들은 결국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안 따지고 함량군을 이야기하거든요. 불편한 사항을 모든 걸. 그래서 어떤 그런 소홀함이 없이 행정력을 좀 발휘해달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계절 근로자 운영이 있잖아요. 예. 188페이지에요.
국적은 어디 국적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키르기스탄. 예, 거기서 지금 현재 62명이 1차로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한 50명 정도를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 그 데려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난 거 있죠. 예, 예. 그 행불된 사람들요. 예, 예. 몇 명입니까? 그 현재 3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불된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그 법무부에다가 그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참 찾아다니면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짐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그 짐은 저희들이 현재 압류를 해놓고 있고. 그분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이미 이탈을 했다는 거는 저희들하고 계약 파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자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저희들 함양군하고의 그 계약 관계가 파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자만. 예.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계약 어차피 파기된 지금, 서류 문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탈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계약 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우리 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네.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출입국관리부서에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이게 이제 온대가 우즈겐 구에 우리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외국 도시인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계약이 해지돼서 그 사람들 책임으로 돌아가고 또 그 관리 단속하는 거는 법무부 쪽으로 넘기긴 했으나 이게 앞으로 그 신체라든지 다른 쪽에 피해가 없을 때 우리 자칫 함양군도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그 도시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우리 주한 대사관하고 또 우지경 구에다가 직접 우리가 공문으로 이탈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주경 구에서는 지금 이탈한 그 주민들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소문을 혹시 연락이 오는지 수소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우주경 구에는 이탈 사실을 공문으로서 통보를 해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 이런 거고요. 이제 법상 책임은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이제 연락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그 3명을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테 연락이 오는지 수시로 그 연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탈을 했으니까 이탈에 대한 거에 우리 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거고요. 그래 그 책임 부분 때문에 없다면 그 우지경구에다가 공문으로 또 대사관하고 연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법상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법적 논쟁이 있으면은 우리 군이 책임질 수 있는 없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어차피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탈을 한 자체가 근로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파기를 한다고 해서 뭐 파기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저쪽에 그 해당 국가에다 통보했고 우리나라 법무부에도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탈자 3사람에 대한 행적은 우리 군에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우리 서상에 있는 그 조모 농가하고 또 문농가의 3명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 한 사람은 같이 이탈 안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오는가 싶어서 그 사람은 이제 작업장을 유림에 있는 다른 농가로 그 재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요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창에 기르기스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그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와서 활동을 하고 농촌 일송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게 그런 게 시체 말로 하면 브로커가 한 명 있나 봅니다. 그 브로커가 와가지고 계속
그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상대로 데리고 가려고 로비 활동을 수차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르기스에서 그 대표 안내해주는 그 대표자를 좀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자기들끼리만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로 입국을 했지만 이탈해서 또 다른 직장 또 아니면은 뭐 직업을 또 그 취직을 하는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발생되면 그거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인력 관리가 미비해서 인력 관리 차원에서 조금 소홀해서 이탈한 부분은 우리 행정력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 모니터링 요원을 3명을 지정해 놓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계절로 근로자로 도입된 이분들은 최장기 체류기는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후에 돌아가야 될 그런 처지가 돼 놓으니까 자기들은 더 장기적으로 있고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유혹에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예산은 뭐 5,600만 원, 5,676만 3천 원 정도지만 금액의 그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력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행정력을 좀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 거예요. 예,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예,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김용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한인공원 도축장 참고를 하십시오. 예. 지금 7월 13일자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 방금 그게 우리 포장업. 예. 근데 17일자로 폐업을 지켰어. 예. 이게 자료 요청을 하니까 폐업이 팍 들어가 버렸어. 그럼 조금 전에 얘기대로 그 포장업, 식육 포장업 처리 시설 사업장이 없어. 예. 한 군데는 있어. 근데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요거 실제로 사업장이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 하는 거는 예. 좀 심각합니다. 13일 날 자료 요청하니까 17일 날 폐업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이 나간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조금 전에 서영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분 조절용 톱밥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우리가 공급 기준이 무게로 합니까? 부피로 합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포대 단위로 이래서 하기 때문에 그 무게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분 조절용인데 예. 바짝 마른 걸 줘야 축사에 들어가야 수분을 흡수를 하고 뭐 정리를 해주는데 예, 맞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상태에서 무게로 달아주면은 그전화만 아니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포대 단위로 한다는 거는 실제로 무게도 있지만 이제 벌크로 해서 차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아니 차에 포대가 예. 그 포대도 그 50리터, 20리터 뭐 그 리터가 있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용량에 이빨 채워주면은 마른 걸로 가가지고 가야 농가들도 그 수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 반포대 시치물에 무게로 달아 보내버리면은 도움이 안 된다, 이 농가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좀 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예. 그 공급이 돼서 정말로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무게로 준다 하는 거는 조금의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네, 부피로 해가지고 그러고 한 가지 더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은 388페이지 보면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축사에 지금까지도 CCTV를 계속 달아주나요? 요거는 이제 그 CCTV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 CCTV 등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요 사업이 실제로는 세부적인 그 도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이제 자꾸 남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CCTV하고 방역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이제 CCTV라고 하는 게 결국은 축사를 그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저 멧돼지하고 야생동물하고의 어떤 그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8대 방역 시설을 농가마다 그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는 전체 그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집에서 그거 핸드폰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겠어요. CCTV 가지고. 예, 근데 이 이제 사업비 자체가 CCTV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예, CCTV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른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8대 방역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그다음에 뭐 전실, 방역실 하는 이런 좀 그 돼지 농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라서 그 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조금의 우리가 동의하기 좀 힘든데, 그러고 몇 층인데 도비 좀 많이 갖고서 도비 힘내게 갖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그 좀 몇 층을 좀 많이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아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우리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저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관계는 지난번에 농지위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농지위원이 폐지되고 네. 이번에 8월 달에 신규로 임명을 각 읍면동에 10명에서 12명 임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수당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 임명하실 때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좀 이 농지를 잘 아시는 분을 갖다가 좀 그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 자료를 내려보낸다든지 등등을 이리 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윤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불법 농경이 전정했을 때 행정기관의 조치 사항은 뭐냐? 물론 그 농축산가에는 안 하시겠지만은 조치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농업 직불금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럴 때는. 그 농업 직불금은 저희들이 그 읍면에다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래 직불금 신청이 들어온 농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시찰을 특별히 잘 해가지고 우리 그 국비나 도비, 군비가 새지 않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곤충 생태강 운영인데 그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그 사명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관리해가지고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우리 다시 근로자 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행 공익지불제입니다. 기본행 공익지불제인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2020년도에 농업에 종사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민이 됐고 그리고 된 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농업 공익지불제를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요 실태를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뭐 몇 분들 지금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놓은 것들도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 예. 뭐 현행 파고 계신다 하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읍면동에 예. 이런 사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민으로서 다른 분들은 공익직불제를 다 받는데 자기만 소외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연명을 받아가지고 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이거는 국회의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지만은 조금 좋은 조치가 따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좀 소외가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양봉산업하고 토종벌 산업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 함양군은 산악지대라 양봉도 많이 들어오고 토종도 그 지역에서 많이 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축산가에서 토종을 생산하는 이 토종 그 지역을 더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실제로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서 이 낭충봉화 부패병이라고 큰 질병이 와가지고 거의 뭐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종보존 사업이라든지 뭐 또 저항성 벌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벌들을 공급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토종벌이 상당히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양봉하고 관계는 전에는 저희들이 토종벌 보호구역이라고 나름 이제 지역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적인 효력은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이제 해가지고 토종벌을 보호하는 구역이니까 양봉업자들한테 조금 주의를 좀 당부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보다도 토종꿀을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봉은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 많고 우리 지역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례도 한번 발의할 생각은 좀 가져주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함양 군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토종하고 양봉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많냐 그러면 이거 한번 와보이소. 그러면 가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법적 조치도 없고 아무런 조례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양봉업자들한테 여기는 토종꿀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양봉을 이리 갖다 놓으면 토종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한번 강구해 주신 우리 지역은 토종을 많이 양성하는 지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또 저중에 구제역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샀는데 우리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악성가축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 법적 전염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농가 단위에서 일단 방역 대책을 차단 방역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인근에서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뭐 이동 통제 초소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청정 지역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니까 방역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방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농가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뒤에 따를 것 같고, 그래서 방역이라 인터체인지 부분에 방역이라 하는 부분에 한 번씩 이리 가셔가지고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예. 좀 교육도 실시해가지고 우리 군의 구제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실 때 우리 함양 국민이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행복 추구권을 이렇게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고마움을 느끼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이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매뉴얼이 쭉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농이나 기촌 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기농 하신다 해가지고 정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데이터를 예. 서면으로 좀 한 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농 기촌 부분에 대해서 함양 인구 늘리기 사업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함양 국민들이 좀 순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박한 것도 있지만은 되게 순박한데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에 좀 구정문을 많이 일으킬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가지고 다음에 기농 기촌 할 때 우리 그에 대한 이 조례가 좀 있습니까? 예, 기농기촌. 조례도 하나 복사한 게 해주시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해가지고. 예. 그래 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농업 담당자 정영덕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기 과수 담당입니다. 그리고 박시규 원외 담당입니다. 김현철 특작 담당입니다. 김영혜 미래영농 담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이어 경례. 평소 친환경 농업과 의무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친환경 농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212억 8,7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0.4%인 211억 5,900여만 원, 행정운영 경비가 0.6%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계 총 경정액은 212억 8,70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5,27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남 공익경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실천 협약 마을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9,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도비 9,750만 원을 정액 편성하고 군비를 9,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계량제 살포 지원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FTI 과수 현대화 사업 30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 생산시설 저온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은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친환경 고품질 과일 생산 지원 사업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업 수요 감소로 1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사업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수요 감소로 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주산 일간 기계화 사업은 양파 정과정 기계화 확대를 위한 임대 농지의 구입, 기계화 육묘 기반시설 등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0억 원 정액 편성하였으며 통계목간 조정으로 행정운영비를 감액 편성하고 기계화 기반 조성 사업비를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 사업은 양파 가격 하락 시 보정 기준 가격 범위 내에서 차익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1,393만 9천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저장 양파 출하 연기 사업은 전년도 양파 과잉 재고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7,198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조생 양파 출하 연기 사업은 금년도 조생종 양파 과잉 생산에 따라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3만 7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토종 농산물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고 상림 경관단지 조정 사업은 상림 경관단지 문화재청 조건부 행산 변경 허가에 따른 연구 연역비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지원 사업은 토양 검증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기금 사업으로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실정 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 사업은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가 소관 제2의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표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재 의원님. 네, 우리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상임 경관단지 조성 사업에 용역비 예. 1,900만 원이죠. 예. 우리 조건부 행상 변경이라고 하면은 문화재청에서 예. 어떻게 행상이 변해서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변한 게 뭡니까? 행상 변경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상임 경관단지가 도시 계획상 천년
기념물 제1보호구역 또 연꽃 단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외에 뭐 나무나 아니면 꽃을 심과 다른 걸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자를 몇 개 갖다 놓더라도 꼭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화재청에서 1년에 한 2번씩 또 그 문화재 관리위원회 막 대학 교수들랑 자문위원단 그분들이 와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분 자문위원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천년 기념물하고 상림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좀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또 지금 그게 뭐 연꽃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는데 향후 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럼 현상 변경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예. 의자 하나 갖다 놔도 변경이 되고. 아닙니다. 이제 그럼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이번에 한 번만. 예. 우리 지금 상임 연꽃 조화 한 번, 2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할 때마다 그러면 용역해서 해야 되죠? 이제 그동안은 계속 용역을 두고 계속 이제 연꽃 심다가 또 꽃 심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기간 연꽃을 있다가 또 일부 꽃을 심고 했으니까 뭐 앞으로 이 사업비나 또 꽃이 또 상림하고 또 인간이 있어가지고 뭐 수목이 고사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가라 해갖고 이건 용역은 처음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일회 용역 일회성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예. 자문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죠. 현상 변경에 따르는 거. 이제 완전 행상 변경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꽃 단위로 되어 있는 걸 뭐 다른 좀 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좀 더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이제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또 문화재청에 또 결국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이제 이거 한 번 하면 예. 이거 가능하다. 예, 한 번 하면 되고 또 뭐 끝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이제 또 다른 막 용도로 그냥 차후에 변경을 하려고 하면 또 그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또 해야 된다.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일단 이제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가끔 한 번씩 해야지 이거 매년 받아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이 가끔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필요해서 예. 하는 용역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진행되어 온 거에 대해서도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또 더 질 좋은 볼거리 제공을 예. 국민들에게 이제 한다면 보다 나은 그런 계획이 더 수립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거기에 따르는 용역 이해를 합니다. 더 좋은 그런 볼거리 제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맞는데 이게 할 때마다 번번이 할 때마다 이런 용역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전체 우리 군 예산에 용역비가 각 부서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역비만 많이 절감을 해도 상당하게 국민들에게 직접 받는 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가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용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상림 경관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이제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연꽃단지가 옛날에는 좀 자리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좀 축소되었잖아요. 뭐 상림 숲에 이제 뭐 좀 해가 끼쳐서 좀 축소되었다는 말도 있고 해서 좀 축소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사진 작가들이나 관광객들은 또 그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뭐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선호도가 높은 편에 있었다면 혹시 이제 연꽃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제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지난해 저 위에 이제 죽장 마라톤은 화장실 위에 네. 여기 이제 연꽃단지가 또 한 1억 정도 있고, 또 금년에 또 화장실 밑에 또 한 추가 1헥타 정도로 연꽃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에는 이제 지금 뭐 단년생 하초도 있고 이제 1년생 하초도 있고 하는데, 또 맨 밑에 부분에 내년에는 또 맨 밑에 부분에 그는 하초를 심으라는데 좀 물이 끼고 좀 꽃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 좀 지대입니다. 이제 토질 자체가 아무리 개량을 해도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밑에 부분에 한 1헥타 정도는 다시 윤꽃을 좀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옛날에는 연꽃이 있었을 때는 좋았다는 그런 말들도 있긴 있거든요. 꽃도 좋고 또 들어는 또 나무도 뭐 또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나무도 있으면 좋겠다는 또 여론도 있고 하지만 또 연꽃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안 하시는 거 한번 모르겠다. 양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양파 기계화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양파 주산지 일괄 기계 사업은 지난해 그때 이제 농림부도 방문하고 해요. 건의를 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한 55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들이 기계 장비 구입인가요? 안 그러면 시설 비용인가요? 그건 예산 전체가 이제 양파 이제 기계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기계화를 하면은 예. 그 기계들을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계획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90%는 이제 양파 농기계 구입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또 양파 육묘를 하우스나. 구입을 하면은 그 기계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농기계를. 지금은 이 양파 기계를 예전처럼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군 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1년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1% 정도. 그러니까 전에 같은 농가에서 1억짜리,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계를 사면 농가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뭐 50%보다 50% 자부담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가지고 군에서 이제 서구 농계 임대사업소에 관리를 하고 임대료만 연 1% 정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장목 반별로 우리가 농기계 보조를 해줬다 아닙니까? 그거 지금 어찌되어 있는 거, 방치되어 있는 거 합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장목판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한 것이지, 격적으로 영업하라고, 격적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싹 다 그거 지금. 개인 소유물이 되어 있어요, 그거 지금 다. 그러면 그 장목반에는 우선적으로 그걸 써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주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준 거라. 그 장목판이 아니면은 차후로 미루고 장목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뭐 또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약간 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가 예. 운영 관리가 예. 그러면 자기가 장무반장으로서 모든 걸 자기가 자부담하고 바닥은 까지는 좋단 말이라. 예. 바닥은 까지는 좋은데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장목반은 우선으로 일을 안 해주고 앞으로 그런 걸 좀 더. 하여튼 그거 운영 예.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해주시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장목반의 예, 예. 보조 부분은 진짜 그거 공동으로 나가는 거는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적으로 우리가 뭐 사과처럼 소규모 작업에 객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공동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일단 과장님 그 말 정말 명심하시고 그대로 보조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가지고 농기구 센터에서 임대센터에서 예. 운영 관리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없으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익 직불법. 근데 우리 그 관내에 친환경 그 마을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이제 친환경 마을은 없고 이제 친환경 농업단지 이런 단지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이 사업은 그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제 한두 그 마을이나 아니면 단체에 1년에 이제 3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뭐 환경 조성을 한다든지 또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제 친환경 실천 쪽에 예, 그렇습니다. 마을이 지금 없는 걸로 믿으면 됩니까? 예, 마을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 지금 7개 마을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마을이 7개 친환경 마을.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건 올해 하고 또 내년에는 또 다시 또 선정이 됩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7개 마을이 되어 있고. 그럼 예. 친환경 인증 농가는 예. 우리 관내에 몇 농가가 정도 됩니까? 우리가 친환경 인증 농가가 한 58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0농가예요. 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좀 틀리죠. 예. 네. 그냥 뭐 벼도 있고 또 뭐 오미제도 있고 네. 또 뭐 산삼도 있고. 580농가인데 예. 이게 우리 친환경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친환경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관리가 안 되지만은 해마다 또 이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창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그런 기관에서 해마다 인증을 받아야 이제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해마다 안 받으면 또 농가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매년 예. 그 친환경 인증을 받고 예. 우리 친환경과에서 예. 이런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예. 그 영농 방법을 지원하고 예. 그리고 기계를 갖다가 이리 구입하고 이리 하는 과정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도 조금 관심을 쏟아 가지고 예. 그 농민들의 그 자질 향상을 시키 가지고 예.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함양군에 경제에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친환경 농가가 580 농가 정도 되니까 매년 친환경 농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방문하셔가지고 예. 여기 뭐 물론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만은 우리 고생합니다만은 농가들한테 가가지고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예. 이런 내용을 잘 살펴가지고 우리 함양군의 친환경 쪽에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윤택 의원님께서
기계와 영농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도 역시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단체별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1인의 소유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근데 많이 봤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관리 이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러나 여러모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이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한 분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더 이상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이번에 구입하는 이 양파 관계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한 40, 50대 되죠? 예, 예. 현재 한 30대 정도 이제 구입했고 예. 또 추가로 좀 더 이제 또 하반기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관리가 철저히 잘 돼가지고 예,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군비나 도비를 갖다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시가지고 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방치하고 나오면 나중에 뭐 장비가 없어서 농민들이 임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됐으면 해서 부탁을 드린 거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함양군이 농민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함양군에 지금 우리 농업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가구가 한 10,000가구 정도 됩니다. 38,000 중에서 한 10,000가구 정도가 지금 농업 가구로 조사가 죄송합니다. 뭐 친환경 농가에 농민 관계를 물어서서 미안한데, 그러나 우리 함양군은 농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와 더불어 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거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원받는 부분을 몰라서 또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뭘 하고 싶어도 내용을 갖다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환경적인 이 농업가에서는 1년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시켜가지고 친환경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의무 교육을 또 실시하시면 교육을 그러니까 연 한 3일 정도 실시를 하고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부에는 또 가서 방문해서 말대로 또 이 컨설팅을 하고 계속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들이 만족할 만큼 자주는 못하지만은 1년에 한 총 합해서 한 5회 정도는 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 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유통과장 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과 코로나 확진 및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계장님을 대신해서 직원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육성 담당 이미란 계장님과 수출 유통 담당 백정혜 주무관님, 그다음에 6차 산업의 한민지 주무관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기계 담당 금맹진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일념으로 농산물 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현호 위원장님, 근대근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 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세출 예산액은 101억 6,683만 천원이며 정책사업이 98.95%, 행정운영 경비가 1.05%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농산물 유통과 예산 총괄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46만 3천원을 정액한 101억 6,683만 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세부 사업 최고 농업 경영자 가정 교육비 지원은 당초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의 수 11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3명에 거쳐 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게 됨으로써 1,140만 8천원을 감액한 427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지원은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농업 경영인의 그 함산 합천체육대회를 산삼 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2천만 원을 정액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차세대 성공 모델 육성 사업비 4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05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공모 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정액한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세부사업 농업인 정보화 기반 조성은 정보화 농업인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기타 보상금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616만 원 전액을 감액해 1,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기존 2개소에서 이번 경남도 추경을 통해서 1개 사업장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정액한 7억 2,8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GAP 실천단지 육성 시범은 농진청 공모 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GAP 인정을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예산 1억 원을 정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정부 양곡 포장재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대 부족분 3만 개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 1,560만 원을 정액한 5,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정액분을 반영해 187만 6천 원을 정액한 3,906만 7천 원의 예산을 농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혜성과 양성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3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과 208페이지 상단 농촌 활성화 지원은 농촌 체험 관광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2,240만 원과 강사수당 500만 원을 정액하였고 농촌 마을 작은 축제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정액해 총 2억 3,237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민박교육과 체험마을 리더 교육 훈련에 각각 197만 원과 2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10만 5천 원을 감액한 448만 5천 원의 예산을 또 농촌 마을 공동체 식당 운영 사업은 도비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1,365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은 방학 기간 중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급식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농장 운용이 축소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 활동에 대한 교육,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리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비 책정하였으나 도비 사업이 또한 없어지게 됨에 따라 3,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남북권 임대사업소 정축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선반 설치를 위한 재료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 유통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인 근본 요구 농산물 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은 폐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요. 저 마지막 쪽에 저는 210페이지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조금의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추경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은 금년에 당초까지 포함해서 그랬습니다. 추경에는 얼마? 당초 예산이 4억이었었고, 사억. 예, 요번에는 감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하나도 같습니다. 없네? 예. 그런데 이래갖고는 우리 농가들이 우리 또 군에서 실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로서 역할을 다 못하지 싶은데요. 그게 왜냐면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 가보면은 쓰지도 못할 기계들이,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전번부터 좀 정리를 하고 정말로 현실에 맞는 장비를 좀 보유를 하라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한 번도 지금 실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보니까 내용 연수가 다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몇 년 정도 씁니까? 보통 뭐 장비 같은 경우에 좀 작은 장비는 한 5년 정도가 내용 연수이고 좀 큰 장비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짜리는 하나도 없어. 다 거진 10년이고 8년이고 9년이고 그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용 연수가 지난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보유 연수가 지난 거. 예.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처리하는 게 10년을 보고, 그죠? 10년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실현하고자 진행하고자 하는 그 금액은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10년을 쓰면은. 그러면 10년 넘으면은 임대료를 절반 정도 낮춰주든지,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은 성능이 100%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가자마자 고장나는 것도 있고, 또 쓰다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능률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전에 할 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 충 따지기 어중간하지만은 농가도 그렇고 우리 관리하는 주체도 그렇고 서로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거는 바꾸지 않으려면은 임대료를 절반 정도는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10년 동안에 우리가 감가상각 다 처리 다 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 하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10년 연수 지난 게 몇 단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10년 연수 지난 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좀 적정 부분이 있고 이제 참고로 좀 이제 보고를 드리자면은 이제 그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이거는 좀 교체가 되어져야 되고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아서 올해 당초 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 이제 그 농기계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노후된 농기계를 순차적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여기 또 뭐 예산을 좀 적정 부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요 노후된 농기계는 교체를 해서 농업인들께서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요 그 수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그 임대 나가기 전에 뭐 수리를 철저하게 통해서 요리해서 이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 당초 예산에 좀 많이 세워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갖고 예. 새 걸로 좀 바꿔주시가지고 예. 농민들도 그 애로사항 없이 지금 우리가 10년 경과 지난 게 90대입니다. 90대. 네네. 90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그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그 폐농기계라든지 연수 지난 거 정리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연수 지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리는 어떻게 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요 그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요거는 다 폐기를 할 계획이고. 근데 그거 처리 예. 과정에 그런 네네.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말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폐농기계는 오래된 거는 농민들이 가져가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라요, 그죠? 네네. 가져가면은 약간의 손마 보면은. 예. 근데 그걸 공매 처리를 하면은 우리 지역 농가들이 주민들이 차직하기 힘들어. 그러면은 그 뭐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또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매 처리를 한다 하는데 공매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국민의 공고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혈압을 돌리든지 해서 우리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뭐 농기계 임대 그거 오래된 거 중고 농기계 정리하겠다.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기는 뭐 정리를 해도 되거든, 그죠? 그런 것도 지역 주민들이 우선 그 입찰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그 간내 입찰을 띄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공개적으로 너무 범위를 크게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침상 현재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온비도 통해서 이제 공매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이거는 따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 지침에 따라서 뭐 안 한다고 뭐 불이익에 따를 수는 없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우리 예.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면, 예, 수행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 연결해서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그 이제 이 과정에 인원이 감소돼 가지고 이 좋은 이제 그 교육의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이런 거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혹시 예를 들어 이제 뭐 또 지역 여건상 또 시골이라서 뭐 갈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알겠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교육은 좀 많이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또 205페이지에 청년 이제 농업인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뭐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타 지원 사업이나 학대 계획은 있는지 또 지원 대상이 세계소는 농업 분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최고농업 경영자 과정 요 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고 절차도 거치고 또 따로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실상은 한 30% 정도는 또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에 대한 이제 이런 부담들이 있어서 제가 뭐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좀 작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많이 좀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관내 저희 청년농업인은 한 770명 정도 현재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지원 사업이나 이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청년 농업인이 요 정착할 수 있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그래서 또 연령대나 농업 이제 경력별로 해서 이제 사업 신청을 저희가 현재 받고 또 이제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좀 정착할 수 있는 좀 패키지 형태의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 지원 대상 상계소는 저희 당초 예산에서 이제 지원됐었던 거는 이제 군뱅이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굼찬 농장이라고 이제 수동에 있는 업체가 하나 됐었고 그리고 또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산나물하고 이런 가공식품을 또 그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참샘산방이라고 이제 마천에 있는 업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이제 더 된 거는 이제 산양삼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을 이제 육성하는 이제 이런 이제 힐링팜이라고 이게 함양읍에 있는 업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내역은 자료로 한번. 예,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십니까? 예, 슬랭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207페이지 하단부에서 208페이지 상단에 있는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농촌 활성화 지원 사업. 네. 연속 사업이거든요. 네. 우리 그 농촌 체험 관광 예. 행사, 교통비, 예. 강사 수당, 예. 작은 축제 지원 3개소에서 4개소에 예. 관해서 조금 질의 좀 하면 체험 관광 행사의 내용은 또 참여 인원은 참여 대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농촌 체험 관광이라고 한 거는 보통 저희 현재 뭐 그 이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농뚜레일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기발랄 투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광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18회 정도 올해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한 610명 정도가 다녀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코레일이나 아니면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뭐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시게 되면 우리도 이제 그 체험비를 우리가 요 사람들한테 받고 또 뭐 식사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소득에 대한 그런 거양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그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만큼의 지원의 지원만큼의 그 소득이 있습니까? 농가 소득. 이게 이제 뭐 당장 지원만큼의 소득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분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이 한 번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2번, 3번 오시게 되면서 저희 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군의 관광 이제 이런 소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왔었을 때 그 소득 이제 농가 소득이라 그러니까 뭐 그 이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10명 정도 오셔가지고 현재 한 1억 정도 지금 그 농산물 우리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대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게는 지출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행사장에 가봐서 또 이분들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600명이 우리 함량을 찾았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과장님 말씀과 같은 그 또한 아니다, 일이 조금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알찬 행사가 또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한계소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요 축제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신청 들어온 게 이제 백전에 우리 오미자 축제하고, 그 다음에 그 서하의 농산물 축제하고, 그 다음에 수동의 사과 축제하고, 그 다음에 마천의 흑돼지 축제가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1회 내내 다 축제를 하다가 축소시켜가지고 네네. 3개소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신청된 게 그럼 서안에 그죠? 예, 올해 추가 신청 들어온 데는 서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탄력적인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이 엄면에 이제 의무 행사라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서 하던 거가 실효성 부분에서 크게 뭐 의미를 못 느껴서 사실적 농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 오미자 축제도 백전사 하는 것보다는 상림 우리 산산축제 때 하는 게 낫다 했는데도 별도 오미자 장목반에서 별도 백전에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축소됐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서해 어떤 축제요? 서하에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기존에 하던 그 선비 문화 탐방로 걷기 행사가 있었을 아닙니까? 이제 그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축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더 확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그럼 있습니다. 또 다른 선비문화 탐방로 행사는 아니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예, 합해져가지고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래서 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현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예전에 이른면 일축제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농촌 축제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이었었거든요. 네네. 오미자 축제, 예. 흑돼지, 예. 수동사과 축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었거든요. 네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 개 더 늘어가지고 한 게 지금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정액이 좀 되었거든요. 네네. 또 우리가 2천만 원씩 3개소에서,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당초 예산에서 2,500만 원씩 상계소로 했었었는데 물가가 요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500만 원 가지고 실상으로는 축제하기에는 이제 요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요구하는 예산은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예, 예산의 그렇습니다. 돈이고, 예, 그렇게 이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예. 1개소가 더 이제 한개소 축제소가 더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추가를 요청하는 게 지금 4,800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반드시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기 의원님. 다른 일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은하란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쟁 예산안에 대하여 가 소별로 질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네, 건대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발의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전공원 테크 등 보수공사 외 이건 1억 500만 원을 주민공간대 행성 및 분료 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건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습니까? 어때요? 건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그 수정안의 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할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